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인천의 재개발 사업에는 지금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혁은 주민 동의율의 변경이죠. 이 영상은 인천 재개발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낭만부동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인천 재개발의 대변혁은 바로 203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안을 2024년도 7월 25일서부터 8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한 그 내용을 보면 인천 재개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곧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결정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경안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인천시 고시 공고번호 2024-1743번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공고란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담당자는 박수경이고 전화는 440-3443입니다. 제목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로 한글과 PDF로다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고문을 다운받지 마시고 여기 변경안 PDF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보신다면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다면 203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운받으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경된 페이지 거기만 변경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203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천 재개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어떤 것만요? 주민 동의율만 가지고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안을 보면은 303페이지죠. 303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변경의 주요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다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있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 필수 항목 중에서 가장 지금 힘든 거, 제가 정비 기본 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구역 지정이라고 얘기했죠. 그 구역 지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변경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필수 항목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죠. 지금까지 전체 면적 1만 해배 이상의 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60%로다가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즉 기존에 단독을 허물고 빌라를 지은 것들이 많아지어서 3분의 2 이상이 안 되는 구역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 것들을 60%로 변경을 해주면 그런 곳들도 재개발 구역으로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서울과 같은 기준으로다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60%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10,000 해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역 지정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 자체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택 항목 중에서 하나가 바뀐 게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바뀌었듯이 여기도 6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아직 후보지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많은 곳들이 여기에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역 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주민 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도 보시면 사전 검토 신청을 옛날에 후보지로 다 신청했던 사람들 구역들이 추진위 사무실에서 보면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 사전 검토 신청을 했지만 그 자체가 변경이 됐죠. 그것을 이반 요청으로다가 주민 이반 요청이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이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만이 이반 요청을 했습니다. 즉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했죠.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누구나가 다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최소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반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개인 돈으로 다 시작하는 사람들 10% 이상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0% 이상이 돼야지만 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행정적인 절차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인력 낭비와 돈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전에 여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반 제한 접수 시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즉 3분의 2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66.6666%에서 6.6666%를 감액해줬다는 얘기죠. 즉 사전 검토는 10%에서 50%로다가 올려서 강화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60%로다가 토지 등 소유자의 60%로다가 감소를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 동의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의서를 가지고선 그 동의서 양식에 맞춰서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만 들어가면 동의서로서의 요건을 갖췄죠. 그리고 나서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검토 요청하는 경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에서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 별지에 인천시 조례에 보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고요. 그 다음에 이반 제한시랑 이반 요청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반 제한시는 거민 서면 동의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즉 이반 요청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는 지금 별지 제7호 서식을 가지고 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서면 동의,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른 페이지에 변경된 내용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09페이지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에 읽어드리면 운영 방법은 주민이 정비계획에 입안 요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서류 검토를 2개월 범위 내에 실시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인천시로 보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입안 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고 지정권자, 인천시장은 기본 방향 제시를 4개월 범위 내로 자문단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 방향 제시를 토대로 입안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구청장이라 그랬죠.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후보지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없어서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을 지금 착수 못하는 후보지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및 입안권자는 구청장은 기본 방향 제시 내용을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입안권자의 용역 착수 전까지 용역 착수 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정권자가 제시한 기본 방향을 반영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입안 제한을 할 수 있음. 다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입안 요청을 추진한 경우 입안이 거절되거나 정비구역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정비계획 수립 입안 준비 비용은 보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 서류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운영 절차도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 동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죠. 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접수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서면 검토를 할 때는 주민 동의가 10%, 별지 7호 서식이 아닌 그냥 동의서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접수를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50%를 동의를 받는 것은 별지 서식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입안 요청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2개월 범위 내에서 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입안 여부 결정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수락하게 되면 기본 방향은 누가 제시한다고요? 인천시장이 제시하는 거죠. 지정권자가 입안권자랑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제시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을 하는, 즉 주민 등의 50%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6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권자한테 동의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 공람 등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입안을 한 것을 갖다가 입안권자인 누구요? 구청장이 시장한테 정비계획 입안한 것을 주면, 그러면 시장이 정비구역을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최초에 옛날에 주민동의 10%로다가 10%를 통해서 사전검토 신청하던 것을 별지 서식을 통해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해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았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60%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3분의 2, 67%에서 60%로 내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그대로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절차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2개월 범위 내에서 4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기간까지 정했다는 얘기죠. 예전에 구청이나 시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기부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부 체납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바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월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받는 데까지 시간을 무척 많이 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정비계획까지 가는 데까지 6개월 범위 정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구역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6개월에서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안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받는데, 즉 정비계획 입안까지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냐면 빠르면 1년, 그 다음에 늦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움직이는 걸로 본다면 빨리 되면 1년 6개월 만에 정비구역이 지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다른 구역 같은 데 보면은 2년, 3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간을 길게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입안 요청에 대해서 50%라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규정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50% 이상의 강한 규정을 통과한 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약 6.6%를 감해주면서 동의를 감해주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203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서부터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입안 50%만 동의를 받는다면 좀 더 구역 지정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 구역 지정이라는 아주 큰 산이, 그 큰 산이 좀 더 고도가 낮아져서 좀 더 쉽게 구역 지정을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중서민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입안 제한을 했다면 구역 지정까지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현장에 가셔서 거기에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다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서민들에게 인천의 재개발 투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